자, 앞서서 심음을, 청음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청음은 기본적으로 시스톨이냐 다이스톨이냐를 구분을 하죠. 1심음과 2심음 사이에 두고서 있으면은 시스톨, 2심음과 1심음에 들리면 다이스톨.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 뭐뭐인지를 찾고 그 뭐뭐의 캐릭터가 특징이 샤프한지 덜한지를 가지고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를 구분해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청음에 관련된 얘기였으면은 그다음에 밸브 디지즈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책에는 아오르틱 밸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스테노시스와 리거지테이션 두 가지가 있겠죠. 얘네들은 두 가지가 공이 뭐가 있어도 넷 스트로크 볼륨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피는 부족한 상태, 시스템 피는 부족한 상태, 카디악 페일리어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하이퍼트로피가 나오는 방향을 보게 되면은 리거지테이션이 일어나면은 짠 다음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벤트리클이 넓어지는 익센트릭 하이퍼트로피가 나타나게 되고, 스테노시스가 일어나면 피가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심장에 근육층이 두터워지는 컨센트릭 하이퍼트로피의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넷 스트로크 볼륨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압력이 좀 낮아지는, 혈압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교감신경 톤이 증가하고 하면서 키드니에서 다시 혈액을 리텐션을 시켜 소변을 안 내보내는 방향으로 가면서 혈액량이 많아지고 혈구의 양은 점점 증가하는 그런 컴펜세이션이 나타나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자, 아오르틱 밸브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리거지건 스테노시스건 간에 무조건 다이아스톨 때의 피가 혈액이 남아 있습니다. 벤트리클에. 다이아스톨 때 피가 심장에 남아 있다는 얘기는 압력이 있다는 얘기죠. 다이아스톨 때 코로나리 블러드 플로우가 들어가 주는 시간이 다이아스톨인데 심장 내압이 증가했으면은 들어가는 코로나리 블러드 플로우 양이 줄어듭니다. 굉장히 허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아오르틱 밸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좌측 심실이 짜질 못하면 뒤쪽에 피가 몰리게 되죠. 그거는 펄모너리 이데마의 가능성도 높입니다. 좌측 심장의 문제는 폐 쪽의 문제를 항상 의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마이트럴 밸브의 문제입니다. 다시 스테노시스와 리거지테이션 두 가지가 거론이 될 수가 있겠죠. 마이트럴 밸브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혈액을 보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좌측 심장의 문제는 펄모너리 이데마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오르틱 밸브가 아니라 마이트럴 밸브면은 펄모너리 이데마에 좀 더 가까워진 상태죠. 하지만 일단 펄모너리 이데마가 잘 안 생기는 이유는 이 폐 자체가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림파틱 베슬이 매우 발달해 있어가지고 그 내압이 40mmMmercury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데밍 돼가지고 펄모너리 이데마가 생길 만한 것들은 림파틱스로 다 빼준다는 거죠. 하지만 이 리거지테이션이 나오건 마이트럴 밸브에 스테노시스가 있건 간에 기본적으로는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내려가는 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방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심장이 커진다? 그럼 생각나는 건 서커스 무브먼트죠. 피브릴레이션에 촉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포커스가 생기는 겁니다. 자, 마이트럴 밸브가 스테노시스나 리거지테이션이 있을 때 컴펜세이션 되는 양상을 보면은 일단 피가 좌측에서 더 짜져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일단 내려가지 못한 상황. 레프트 벤트리클은 짜는 양이 줄어든 상황.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피가 부족하다고 느끼겠죠. 키드니에서 당연히 리텐션이 일어나고 익스크리션, 소변의 양이 줄어들면서 블러드 볼륨이 증가합니다. 비너스 리턴 당연히 증가하죠. 자, 그런 와중에서도 그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좌심실의 기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BP는, 혈압은 좀 떨어지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얘기는 피는 결국은 많아졌는데 시스테믹, 그러니까 블러드 프레셔는 낮아진다. 그럼 그 나머지는 펄머너리에 다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이 펄머너리에 이게 내밍이 생기면 펄머너리가 꽉 차 있다. 그러면은 우심장에서는 애프터로드가 증가한 거죠. 우심장은 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심장 쪽에 하이퍼트로피가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마이트럴 밸브 디지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밸브에 아오르틱 밸브, 마이트럴 밸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어떤 식의 컴펜세이션이 어떤 식의 혈류순환 생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느낌만 보더라도 간당간당한 거죠, 지금. 이스케믹한 상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굉장히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증상이 나오겠죠. 심텀이 없었던 상황이라도 밸브 디지가 있으면은 조금만 운동하면은 굉장히 심한 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은 쉬고 있을 때 증상이 안 나타나지만 운동하면 증상이 바로 나타난다. 카디아 리저브가 굉장히 감소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밸브의 디지즈입니다. 어떤 이유건 간에 밸브가 좁아지거나 아니면 불완전하게 닫히면서 리거지테이션이 나올 때 심장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제였으면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컨제니탈 핫 디지즈가 어떤 식으로 핫 디펙트가 어떻게 생기는지. 컨제니탈 핫 디펙트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여기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이유건 간에 밸브가 열리질 않는 상태로 굳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스테노시스. 붙은 상태로 태어나는 스테노시스, 어떤 밸브건 간에 스테노시스가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구조 자체의 문제로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가 일어나는, 시스테믹 블러드 플로우가 펄머너리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좌심실에 있는 혈액이 짰더니만 시스템으로 가지만 우심실 쪽으로 가는 그런 션트가 일어나는 경우, 또 반대로 우심실에 있는 우심방에서 펄머너리로 가야 되는 피가 펄머너리를 가지 않고 좌심실 쪽으로 가버리는 라이트 투 레프트 션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심장 자체의 문제로 좌측 피, 우측 피가 섞이고 피가 안 나가고 모두 다 똑같이 심장에서는 하이퍼트로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워크로드가 증가했잖아요. 카디아 아웃풋이 결국은 심장 이상이 있어요. 심장 밖으로 나가는 피가 효율적으로 나가지 못하면 몸에서는 다시 똑같이 키드니에서 리텐션 시키고 비너스 리턴 증가하고 펄모너리 이디마 생길까 말까 하고 이 상태에서 심장은 더 열심히 짜고 하이퍼트로피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허혈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면서 펄모너리 이데마가 나오는 그냥 전반적인 흐름을 타는 거죠. 이거 이외에 또 하나 이제 컨제니탈 디펙트로는 코악테이션 오브 아올타를 했습니다. 짓눌린 거예요. 아올타가 어디서? 다이아프램에서. 다이아프램을 통과할 때 다이아프램 입구 쪽에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거기가 짓눌려서 아올타에서 나온 피가 내려가지 업더미널 아우터 내려가지 못하고 상체 쪽으로 압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상체 쪽에는 다이아프람 위쪽에 있는 압력, 혈압은 무척 증가하는데 하지 쪽에는 압력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컨제니탈 디펙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